자, 이번에는 두 번째 원의 방정식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직선의 식을 벡터를 어떻게 나타내는가 그걸 공부했죠. 여기서 이제 원을 가지고 벡터를 이용해서 다루어 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일단 먼저 보시면은 이 원이라는 게 C라는 어떤 점, 중심점이죠. 이 점에서부터 일정한 거리, 뭐 R이라고 합시다.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점들을 다 모아놓은 거잖아요. 그 점을 우리가 P라고 하자 말이에요. 이 P라는 점은 뭐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아니면 여기 있든 이 C로부터 R만큼 떨어져 있는 점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위치 벡터를 우리가 표현하기 위해서 시점을 원점 O에다 갖다 놓고 이 중심을 향하는 벡터 OC 벡터 이걸 스몰 c라고 하고 P점을 나타내는 OP 벡터 즉 스몰 p라고 하는 벡터 두 개를 갖다가 잡아 놓으면 자 이거는 어떻게 되나 말하자면 이 PC라고 하는 요거 이게 이제 반지름이 되는데 이 반지름이 말이죠. 반지름이 뭐가 되냐면 그 C에서 P 혹은 뭐 P에서 C라고 해도 되지만 중심부터 시작합시다. C에서 P로 가는 벡터의 크기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 식을 말이에요. 양변을 제곱을 하면 얘가 되는데 자 우리가 크기의 제곱은 뭐야 내적으로 나타낼 수가 있죠. 어떻게? 요거하고 요거 좀 굵은 겁니다. 이렇게 내적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CP 벡터라는 게 뭐야 얘로 나타낼 수가 있죠. CP 벡터라는 것은 뭡니까 P 벡터에서 C 벡터를 뺀 거잖아요. 그지? 얘가 요거란 말이야. 그럼 그게 두 개가 있는 거지 지금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P 벡터에서 C 벡터를 뺀 거 똑같은 거 두 개를 내적한 것이 R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거 좀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자, 위치 벡터가 C인 점 라지 C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R인 원의 방정식은 이렇게 혹은 이렇게 나타낸다. 지금 우리가 밝혀본 게 이겁니다. 근데 이건 중요한 건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요 식을 만족하는 그 벡터 P의 종점들을 다 모으면 걔는 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되시겠죠? 자, 요걸 이제 성분 표시로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앞에서 직선에서 한 거랑 같은 순서를 따라서 우리가 확장해 나가면 돼요. 자, 앞에랑 같은 내용인데 지금 이거 이제 성분으로 표시했다는 것 뿐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것을 했습니까? 그 P 벡터 마이너스 C 벡터 이거 똑같은 거 두 개를 우리가 내적을 구했을 때 그것이 R제곱이 된다. 이런 결론을 내렸는데 이거를 이제 성분으로 표시해보자 그거야.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P 벡터라고 하는 게 이제 x, y죠. C 벡터는 x1, y1이죠. 자, 이걸 뺀다 이겁니다. 요거를 지금 한 거죠. 그거를 어떻게 내적을 똑같은 걸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대로 일단 한번 적어볼게요. 자, 이거 뭐 큰 괄호로 해도 되고. 그러면 이건 뭐야? x-x1, y-y1이 됩니다. 이것도 역시 x-x1, y-y1이 되죠. 자, 그럼 내적을 우리가 어떻게 구합니까? x성분끼리 곱하기 y성분끼리 곱하죠. 근데 x성분끼리 곱하면 x-x1의 제곱이 되고요. y성분끼리 곱하면 y-y1의 제곱이 되죠. 그 두 개를 더한 것이 R제곱이다. 이것이 성분으로 표시한 원의 벡터 방정식입니다. 중심이 x1, y1, 반지름이 R로 주어졌을 때. 자, 이거 보면서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잖아요. 이거 우리가 1학년 때 그 도형의 방정식에서 했던 원의 방정식이랑 지금 똑같은 겁니다. 그때는 x1, y1이 아니라 이게 뭐야? ab로 주어졌었죠, 이게. 중심의 좌표가 ab. 그리고 반지름 R. 똑같잖아요.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입니다.
당연하지. 이 성분으로 나타냈다는 게 결국 좌표를 이용하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했죠. 그래서 좌표를 이용해서 쓴다 그러면 우리가 1학년 때 공부한 내용 그대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 벡터 방정식으로 표현한 것이 성분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을 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중심과 반지름의 길이가 주어진 원의 방정식. 자, 중심과 반지름의 길이가 뭘로? 좌표. 즉 성분으로 주어졌을 때. 으로. 좌표로 주어졌을 때 어떻게 되냐? x-x1의 제곱, y-1의 제곱은 r제곱이다. 이거 여러분 따로 외울 필요 있습니까? 외울 필요 없죠? 고1 때 이미 외웠던 겁니다. 그죠? 자, 여기까지 되겠죠? 별로 어려운 거 없습니다. 다음으로 갈게요. 자, 이번엔 지름의 양 끝점이 주어진 원의 방정식입니다. 앞에서는 뭐가 주어졌었죠? 중심하고 그 다음에 반지름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지름의 양 끝점 A, B가 주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뭐 우리가 도형의 방정식 할 때도 이런 상황을 했습니다. 이 양 끝점, 지름의 양 끝점이 주어지면 그거의 중점이 바로 원의 중심이죠. A, B의 중점이 바로 원의 중심이고, 반지름은 뭐야? A, B의 절반이 반지름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벡터 방정식에서는 이걸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용을 하냐면 이렇게 이용을 하는 거예요. 뭐 중심하고 반지름을 이 AB를 가지고 찾아가지고 1번 위에서 했던 것처럼 해도 되지만, 그보다는 중심 따로 반지름 따로 찾지 않고 벡터의 성질을 이용한다. 뭐냐면 이게 지름이면 말이죠. 이게 지름이면 원주상의 어떤 점 P를 잡든지 간에 AP하고 BP, 뭐 P가 여기 있어도 AP하고 BP는 수직으로 만나게 됩니다. 반원에 대한, 즉 지름에 대한 원주각이 90도라는 거, 그거를 이용하는 거죠. 중3 때 나왔던 원의 성질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건 뭐야? AP 벡터하고 BP 벡터의 내적이 제로가 되도록 만드는 P점들 다 모아놓으면 이 원을 구성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AP 벡터 그리고 BP 벡터의 내적이 제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자, 그럼 AP 벡터라는 거는 이 벡터들을 이제 이름으로 표시하면은 얘는 OP 벡터를 이제 스몰 p, 뭐 OA 벡터 스몰 a, OB 벡터 스몰 b라고 이제 이름을 지었을 때, 얘는 스몰 p 마이너스 스몰 a, 요거하고 얘는 스몰 p 마이너스 스몰 b, 요거의 내적 이퀄 제로가 된다, 0이 된다는 거에 주의해야 돼요. 왜냐면 이 직각이다, 그죠?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이거의 역도 성립합니다. 어떤 벡터 A 또 다른 벡터 B가 있는데 P-A, P-B를 해가지고 그 내적이 제로가 되는 점들, 그 벡터들 P의 종점들을 다 모아놓으면 이것은 원을 만들 수밖에 없다, 그런 겁니다. 이를테면 필요 충분 조건인 거죠. 되시겠죠? 자, 이거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위치 벡터 각각 A, B인 서로 다른 두 점 A, B를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은 요거와 같다. 당연히 여러분 이거는 외워야 됩니다. 자, 그럼 요 다음엔 또 이제 뭘 해볼 차례일까요? 당연히 이거를 똑같은 내용을 성분으로 표시했을 때 어떻게 되는가, 그거를 이제 얘기해 봐야 되겠죠? 자, 좌표 평면에다가 이제 그림을 옮겨다 놓고요. 각각의 점에다가 이제 좌표, 즉 성분을 부여한 거죠. 그 다음부터는 쉽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지금 방금 했던 요 원의 벡터 방정식, 요거 있죠. 양 끝점이 주어졌을 때 원의 벡터 방정식, 얘를 성분으로만 바꾸면 되는 거죠. P 벡터라는 게 x, y, A 벡터라는 게 지금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x1, y1으로 주어졌죠. 자, 이렇게 하고 요 벡터가 지금 이거 아닙니까?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뭐야? 역시 또 P, x, y, B 벡터는 뭐예요? 성분이 x2, y2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거 어떻게 돼요? x-x1, y-y1이라는 성분을 갖는 벡터와 x-x2, y-y2라는 성분을 갖는 벡터의 내적이 제로가 되도록 만들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럼 이거 내적 계산은 어떻게 됩니까? x-x1 곱하기, 이번 제곱이 아닙니다. x-x2.
자, 이거는 큰 걸로 쓰면 안 되죠. 쓰지 않거나 아니면 조그맣게 점을 찍던가 해야 돼요. 플러스 y 마이너스 y1 그 다음에 뭐야 y 마이너스 y2. 자, 요것이 바로 얘를 성분으로 표시한 거죠. 이거를 성분으로 바꿔서 표시한 거에 불과합니다. 자, 지금 다 처음 나오는 표현들이라서 여러분이 조금 눈에 익지 않는 것 뿐인데 요거 몇 번 해보면 익숙해집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거 없고요. 지금 여기서 이 내용이 왜 이렇게 되는가 하는 이유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우는 건 그 다음이고. 자, 정리하면 자, 두 점 A, B를 지름의 양끝점을 하는 원의 방정식은 성분 표시를 했을 때 이렇게 된다. 요거의 의미를 여러분이 알 수 있으면 됩니다. 되시겠죠? 개념 확인 코너 문제 2개 있으니까 그거 해보시고 다음 페이지 세미나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세미나에 보면 벡터로 나타내는 원의 접선의 방정식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원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접선 아닙니까? 여기서 이제 이 접선이라고 하는 건 요 그림에서 보면 이제 요거를 얘기하는데, 요 접선을 우리가 벡터를 가지고 어떻게 표현할 거냐 하는 걸 좀 얘기해 보자는 거죠. 자, 중심이 A라고 주어지고 반지름이 R이다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 만들어지는 원주상의 한 점 P, 요거를 가리키는 벡터 스몰 p를 우리가 이름을 이렇게 지었을 때 원의 식은 어떻게 나타내냐,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맨 처음에 했던 거죠. 맨 처음에 했던 그 원의 벡터 방정식입니다. 중심과 반지름이 주어졌을 때. 자, 이제 여기다 대고 이 원의 어떤 한 점 B, 한 요쯤에 있는 점이죠. B에다가 접선을 쫙 그었다.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보자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 B라는 게 원 위의 점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 B라는 점도 이 P점 중에 어느 하나죠. 따라서 이 P 자리에 우리가 이 B 벡터를 집어넣어도 이 식은 성립할 겁니다. 그래서 이 P 자리에 지금 B를 집어넣은 거예요. 되시겠죠? 네. 자, 요걸 하나 넣고 그 다음에 접선 위에 임의의 한 점, 여기서는 그걸 X라고 했습니다. 임의의 한 점을 잡으면 얘는 이제 어떤 특성이 있냐면 BX 벡터 있죠. 얘하고 AB 벡터, 얘하고 항상 수직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접선의 성질이죠. 접선은 접점과 중심을 이은 그 반지름이 접선과 수직이다라는 성질이 있어요. 따라서 요 벡터하고 이 벡터는 당연히 직교할 겁니다. 이 x를 어디다 잡든지 마찬가지예요. 여기다 잡든 저기다 잡든 여기다 잡든 이 벡터, 즉 접점하고 중심을 이어서 만든 요 벡터하고는 얘가 수직이 됩니다. 그러면 뭐야? 수직이 되면 당연히 내적을 이용해서 얘기하자면 그 내적이 제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요 이해됩니까? 네.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자, 이때 이 OX 벡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위치 벡터로 스몰 x다 이렇게 이제 나타낸다 그러면은 요 식을 갖다가 벡터들의 표현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럼 뭐야? 얘는 b-a, 얘는 x-b잖아요. 그것들의 내적이다. 그럼 이걸 갖다 지금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바꾼 거예요. 자, 요 식을 마이너스 a 플러스 a 벡터를 넣고 나서 얘를 이렇게 한번,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분배를 한 겁니다. 근데 뒤에다 분배할 때는 요 마이너스를 앞으로 끄집어내서 이렇게 했어요. 왜냐면 얘랑 같은 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얘하고 얘는 뭐냐면 얘는 바로 요 식이거든요. 그죠? 요거를 r제곱으로 바꿀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런 형태가 됩니다. 따라서 정리하면 x라는 벡터가 딱 하나 들어가 있는 형태로 우리가 지금 바꾼 거예요. 그러면 이런 형식이 된다 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자, 요거 참고로 좀 알고 넘어가세요. 우리가 사실 이걸 꼭 외워야 된다 하는 것보다도 이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헤세의 표준형이다 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이것도 물론 교과 과정에 들어있는 내용은 아닌데 여러분이 요 위의 내용을 이해했으면 요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교재에 나오니까 우리 한번 다루고는 가자고요. 자, 중심이 원점 O고 반지름이 R인 원 위의 한 점 A에 대해서 직선 OA가 X축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하자. 이때 점 A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다음과 같다. 자,
접선 위에 이미 한 점 P, 그러니까 이 원 위에 한 점 A를 잡고 접선 그은 다음에 그 접선 위에 한 점 P 잡았다 그 말이야. 이렇게 하면 뭐야? AP 벡터하고 OA 벡터는 당장 수직이 되죠. 바로 위에서 공부했던 내용 아닙니까? 얘하고 얘는 수직이 돼. 그래서 OA 벡터하고 AP 벡터의 내적이 제로다라는 관계식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겠죠. 이때 이거를 성분으로 한번 표시해보자 라는 얘기야. 위의 내용을 지금 성분으로 바꿔서 표시해보겠다. 그럼 A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X좌표, Y좌표로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걸 뭐라면 이걸 극좌표라고 그러는데, 그렇잖아요. 지금 봐봐. 우리가 흔히 쓰는 게 이제 직교좌표계인데, 직교좌표계에서는 X좌표, Y좌표라는 게 있단 말이야. 그런데 요거를 이렇게 이어가지고 요 각을 우리가 세타라고 하면 이건 이제 편각이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요 길이를 우리가 말하자면 뭐 R이라고 해볼까요? 그러면은 삼각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사인 세타가 R분의 Y1이잖아요. 따라서 Y1을 R 사인 세타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1이잖아요. 이거분의 이거니까. 그러니까 X1을 R 코사인 세타로 쓸 수 있다는 거죠. 이걸 극좌표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표현할 때 가로로 얼마, 세로로 얼마, 그렇게 두 개의 그 값 x1, y1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r과 세타를 가지고 표현하는 거죠. r과 세타를 가지고. 물론 거기에 이제 삼각함수가 좀 필요하긴 하지만 삼각함수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점을 이렇게 극좌표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요걸 갖다가 요 내적의 식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자, OA 벡터는 요 성분 표시라면 이렇게 될 거고, AP 벡터는 OP에서 OA 뺀 거니까 OP에서 OA 빼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X좌표 대신에 이거 쓰고 Y좌표 대신 지금 이거 썼는데, 여기서는 그냥 X좌표, Y좌표가 이렇게 변수로 나오니까 그걸 갖다 집어넣은 겁니다. OP-OA를 한 거예요. 이게 이거는 OP-OA 벡터 이걸 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내적이니까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우리가 더해서 계산을 한 겁니다. 자, 여기서 계산을 하면 여기 뭐가 되냐면 여기하고 요것이 마이너스 r제곱으로 묶어가지고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 합이니까 그건 1이죠. 없어져 버리고 r제곱만 남는다고. 그러면 r제곱 1로 넘겨서 r제곱이 될 텐데 그 양변 r로 또 다 지워버릴 수가 있죠. r 다 곱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나온 결과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요것이 바로 그 접선을 원 위에서의 접선을 우리가 삼각함수 그리고 요 편각, 반지름 이런 걸 이용해서 이 직선을 표현한 겁니다. 자, 이걸 헤세의 표준형이라는데 이거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직선이다 그러면은 그 직선을 어떻게 나타냈습니까? 기울기와 y절편 이렇게만 나타냈는데 지금 이걸 보니까 어떻게 표현하는 것도 가능해요. 어떤 원의 어느 점에서의 접선이다 라고 표현하는 게 가능한 거죠. 자, 무슨 얘기냐면 그 반지름이 뭐 예를 들어서 r, 뭐 반지름이 5다, 3이다 그런 원에서의 접선인데 말하자면 뭐야? 그 접선의 수직인 직선, 즉 법선이죠, 법선. 이 법선의 편각이 얼마다. 법선의 편각이 얼마고 반지름이 얼마다. 그러한 원의 접선이다.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우리가 직선을 나타낼 때 그 y절편과 기울기가 딱 주어지면 직선 하나로 고정되듯이 이 직선을 반지름이 얼마인 원의 접선이며 그 원의 그 말하자면 이 직선과 수직을 이루는 즉 이 직선의 법선이 편각이 얼마로 주어진 그런 원의 접선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 복잡하죠, 그죠? 자, 그러나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사실은 표준형이라는 표현이 조금 애매하죠. 뭐가 표준이라는 거야? 오히려 이게 법선형이라고 말하는 게 더 좋습니다. 헤세의 법선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어울린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이건 그냥 참고로 알고 넘어가면 됩니다. 교재에 다뤄져 있기 때문에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이 단원 조금
생소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닥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내적을 잘 활용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거를 벡터로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하는 것만 우리가 조금 익히면 됩니다. 예제가 4개가 있어요. 4개의 예제를 꼼꼼하게 풀어보시고 또 밑에 유제도 잘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해보겠습니다.